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되게 어색하네. 안녕하세요, 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네, 지금 자꾸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취업대장.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우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취업 쪽에서 빨아들인다고 취업계의 진공청소기라고 이렇게. 아니, 공기청정기였죠. 아,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업을 공기업을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고. 네, 공기청정기. 그런 얘기 네. 있었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일단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 입에 붙으면 괜찮지 않을까. 대장이 일단 입이 좀 붙긴 하네요. 근데 지금 댓글에도 대장님 좋은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취업대장 윤대장으로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 하면은 김소원 쌤을 또 모셨어요. 왜 모셨느냐면 보통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요즘은 자꾸 김소원 쌤하고 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꾸 저를 이렇게 네, 부르시네요. 하는데 우리 스피드 컨설팅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했었죠. 네네, 스피드 컨설팅 했는데 자꾸 미루는 것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질문지가 있어요. 그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댓글로 막 올라오는 내용들보다 오히려 이제 질문지 받은 내용들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질문 좀 읽어주세요. 네, 저희 수강생분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저희 추린 4개 중에 첫 번째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적어주신 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경력과 관련이 있는 공기업에 지원하면 어느 정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경력과 관련이 없는 공기업에 지원을 할 경우에 오히려 그 경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과 관련이 있는 공기업에 지원할 때에는 자기소개서에 경력사항을 기입하고 관련 없는 곳은 경력사항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일단 하셨어요. 네. 네, 그 추가로 에너지 공기업 기술직 목표라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네, 스펙도 말씀을 드리면 토익 820이고요. 오픽 IH 그리고 컴발 1급, 한국사 1급, 기사 자격증 1개 갖고 계시고 공학적으로 석사 준비하시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기업 설계직 4년 경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설계 쪽이면 이제 기계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기계 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기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맞죠? 기계인지 아닌지 얘기를 안 해주셨죠? 네, 기계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설계직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 쪽이 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 쪽에서 대기업 내가 설계를 했는데 뭐 발전 쪽으로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경력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내가 어떤 경력이 있었으면 대부분 경력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경력이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가로 해놓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기업 면접 때 상기 관련 내용을 질문받은 경험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대부분 모든 공기업은 그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보통 기입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다. 정리하자면 그렇다고 엄청난 플러스가 되어서 그것이 면접에서 엄청나게 어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내 역량을 녹여서 쓰느냐에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감 없이 써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아, 가감 없이 그냥? 네네, 가감 없이 추천. 크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네, 크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면접에서 떨어져 보셨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봤고요. 그 다음 질문. 네, 그 다음 질문 계속 해주세요.
요즘 공기업 채용 이력서 작성 시에 지원할 공기업 기계 직군의 경험 및 경력 요구사항이 많던데 관련 없는 직군에서 4년 경력이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공기업 합격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비슷한 약간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네, 스펙도 얘기 드리면 기계 전공이시고요. 일반 기계 기사, 한국사 1급 보역 있고 토익 850에 토스 레벨 6이고요. 직렬과 관계없는 자동차 산업 회사 경력 4년 개발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얘기를 드리면 관련 없는 직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는 설계 쪽이어서 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개발 쪽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발이니까 관계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못 살렸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4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적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 안에서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을 때도 당연히 이제 표현 능력이라든지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조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경력 및 경험 사항에 대해서 적으신다면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도 본인이 일했던 내용들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직렬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4년간 근무했었던 그걸 살려서 쓰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논 건 아니었으니까. 네. 네,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 주세요. 공기업 선택 및 전공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 공기업과 서울 경기 지역 지방 공기업을 생각 중인데 어느 쪽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금 막연한 질문이고요. 네, 되게 막연한 질문이죠. 그다음 경영 공부한 적은 없는데 경영학 또는 행정학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 스펙 말씀드리면 수도권대학 4년제 그리고 행정학과고요. 토익 915, 토픽 IH 한국사 1급, LH 청년인턴 4개월 등 경험 있으시고 교환학생으로도 지금 해보신 경험 있으시네요. 네. 일단 요거는 앞에서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경영학, 행정학 중에서 무엇을 택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앙공기업과 서울 경기 지방공기업은 생각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제가 중앙공기업을 얘기를 드릴 건데 실제로 지금 행정학 쪽이거든요. 행정학 쪽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이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런데 경영학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행정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을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하시게 된다면 서울 경기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공사라든지 전공을 보는 SH공사라든지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일반 상식에서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공에서 행정이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메인을 서울 경기 지역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중앙공기업 중에서도 뭐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단일 전공으로 행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공기업을 조금 뒤로 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경영학을 보는 쪽은 잘 못 가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아까워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철도공사 얘기를 하면은 되게 나 경영 공부할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1000명씩 뽑아서 그렇지 사무직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사무직 수도권이면 얼마 안 뽑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코리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행정 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코리아 같은 경우 서류의 벽이 좀 낮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들 좀 아까워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선생님 조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도 스펙으로 많이 적게 되나요? 이게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경력 및 경험에도 잘 적진 않고요. 경험 정도는 적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교환학생은 자소서에서 적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맞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보죠. 보도록 할게요.
공기업 몇 군데를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직 한 군데만 생각 중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지원 자격에 토익 점수가 있는데 아직 토익 점수가 모자란다면 토익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버리는 게 맞을까요? 수자원공사 환경기술직을 지금 일단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수자원공사는 사실 서류 전형이라고 할 거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맞추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환경 쪽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갈 곳이 좀 적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자격 조건은 맞춰서 토익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저는 웬만하면은 쌤도 아시다시피 토익 먼저 준비하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토익 먼저 준비하시는 거,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니까 네. 공기업 스파르타 패키지예요. 4달. 네. 그래서 4달 동안 하시고 계시는데 네. 토익 점수가 그렇게 막 뭐 800대까지 올라가야 되고 뭐 900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조금만 공부를 하셔서 같이 토익하고 병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토익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높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스펙 정도까지만 네, 네. 조금은 더 부담 내려놓고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4개 정도 질문 추가로 더 있던 것을 받아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질러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커스에서 뭐 그 스피드 컨설팅을 하던 거기서 이제 남는 것들을 우리 채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리던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기획 안에 제가 계속 이렇게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은쌤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서 참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아마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소은쌤이 이제 좀 질문들도 많고 네. 또 보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네. 핸드폰도 이번에 바꾸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걸로. 그럴 목적은 뭐 사실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얼만큼 원하시는지 한번 제가 조금 보면서 네. 그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아마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부로 지금 찍는 부로 990명입니다. 990명이 됐는데 네. 1000명이 되면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서 뭐 해커스에서처럼 막 뭔가 짜여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채널에서는 지금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을 여러분들하고 그냥 진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뭐 심지어는 건강 문제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굳이 하면서 그냥 수다 떨자라는 식으로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0명이 되면 꼭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을 벌이시는 네, 또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 스피드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하실 거고, 네, 라이브도 하실 거고. 네, 그렇죠. 네. 자꾸 만나야죠. 네, 화이팅. 네, 윤 대장님 화이팅. 네. 우리 소은쌤은 네. 소은쌤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제 유튜브 채널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여러분들 역시도 원하신다면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네. 또 제가 하면 그러면 윤 대장님도 또 출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럼요. 저는 출연합니다. 네, 출연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네, 그럼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도 뵐 수 있는 날이 네. 저도 지금 입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을 벌립니다. 이제 네. 조만간에 이제 또 김태형 선생님도 제가 초청해서 우리 면접 컨설팅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뺐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형 선생님 또 모시고 면접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콜라보를 해서 하는 형태로도 좀 가고 저 혼자도 지금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김소은 선생님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설레발이 될까봐. 그럼요. 네. 굉장히 좋은 네, 컨텐츠인데.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좀 모으고 있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시기인데 봄은 됐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개나리도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에 관심이 또 네. 봄 같지 않은 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내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힘을 좀 더 내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올해는 꼭 원하는 취업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요즘 시국이 좀 많이 안 좋고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응원 영상도 이제 한 번 더 찍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 드렸어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분이 정말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목표를 이루실 것 같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불안 조금은 덜 떨쳐내시고요. 네. 이 시기를 훨씬 더 그냥 안정적으로 이때와 좀 더 시간이 생겼구나,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 더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행운처럼 생각하셔도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김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